연봉만 무려 300억대라는 일타 강사 중에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 교사 등에게 4억을 주고 문제를 산 혐의가 포착됐다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During your lecture, you're also famous for 쓴소리, aka like a motivate. I'm not really doing that. I Really? just say no. But you still do like a motivate the students where they're like sleep, go sleep, or If someone sleeps in my class, I just get the out. So there was something I said on about the 육평. Like the 모의고사, the test. So I was like, I think the kids can be confused. That was my point because they didn't decide their stance. But kids have to follow what they're gonna say. I was kind of compassionate about whole the testing process. I think I'm influencing so many people at with one sentence, and it went viral. 자,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온 셈인데 안 기자님,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들과 어떤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네, 법조계에 따르면은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이 사교육 업계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여기에 바로 소위 일타 강사라 불리는 현우진 씨 그리고 조정식 씨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일단 현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사인 조정식 씨 같은 경우 같은 기간 현직 교사에게 약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야, 현우진 씨, 조정석 씨,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 중 일타 강사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충격적입니다. 4억을 주고 문제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도 현우진 씨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 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라는 학력을 앞세워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연봉만 추정액입니다만 200억에서 300억대로 추정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21년, 2022년 기준이니까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사커 리그에 지금 옮긴 손흥민 선수가 연봉이 162억입니다. 300억이라고 했을 때 2배 가까이 버는 사교육계의 일타 강사입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돈 자랑했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지드래곤이랑 동갑 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게 I don't know what happened with those kind of articles because when one created some story, it goes viral and it never. How much do I have? I think I'm kind of 0.7 Beyonce, 0.3 Elon Musk, self-made. I'm self-made because I was getting 세무조사. This was big 세무조사. I'm a good taxpayer. Oh, wow. All my goes 60% goes to the tax. One of the person in my office called me. 세무조사 나왔어요. 그래서 I told him open them up. Because we have nothing. And they took everything, literally everything, even computer. But nothing came out. Nothing came out. I'm quite good taxpayer. Yeah. 이현정 의원님, 네. 내 재산이 팝스타인 비욘세의 70% 정도 된다. 그 정도면은 손흥민 선수보다 2배 벌고 그 정도면은 교사들한테 4억 줄 돈은 충분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역대부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수조 원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든지 좀 축소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때 기울였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공교육 자체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또 수능 시험도 사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상계동, 대치동 이런 데 사교육 시장이 꽤 넓은데요.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학원에서 어떤 이 문제가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찝어준 게 나왔다. 쪽집게 그렇죠. 강사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학원으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출제를 누가 하냐 하면 주로 현직 교사들이에요. 그러면 현직 교사들이 이제 수능 시험 한 달 전에 다 이제 보면 합숙 훈련을 들어가거든요. 합숙을 들어가서
일체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 문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갔다는 게 은연중에 소문이 많이 퍼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교사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제 어떤 강사들이 쪽집게 문제를 내고 그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예. 그 다음에 그 학원은 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잘 나간다는 이제 현직 교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EBS에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이 현우진 씨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EBS 교사들에게 출첵을 어떤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거액을 주고 문제를 알고 사실은 수학이라는 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가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이번에 어느 문제가 나온다. 트렌드가 이렇다. 특히 영어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해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학원에서 나온 지문이 진짜 시험에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사법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고 실제로 이런 지금 결과를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예. 우리나라의 왜곡된 이 사교육 시장 거기에서 거액을 벌어들이는 이런 스타 강사들. 근데 그 이면에는 결국은 현직 교사들 이런 분들과의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우진 씨 강의 중에 차고 나온 시계가 무려 1억 원인 이겁니다. 강의 중에 차고 나왔어요, 저걸.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시계 차고 나왔다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미술품을 자랑했는데 그게 100억짜리예요. 뭐 억억 수준이 아닙니다. 100억입니다, 저거는. 더 나가서 분양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를 250억, 분양가가 250억이었는데 이거를 전액 현금으로 냈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경부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이 롤모델로요.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일타 강사, 현우진 씨 같은 일타 강사 돼가지고 나 돈 많이 벌겠다, 손흥민보다 많이 벌겠다. 장래희망 이런 사람 많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그래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진이라는 강사도 제기에 퍽 익숙한 걸 보면 실제 대다수, 거의 상당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강사인 것 같습니다. 300억이 됐든 뭐 200억이 됐든 아니면 현금으로 250억 주택을 사든 정당한 수입이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평가받는다면 그거 누가 탓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우진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교사와의 문제 거래를 통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 자리를 확보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저런 식으로 형성된 부를 과시하고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헛된 그 환상과 욕망을 꿈꾸게 예. 한 것, 이게 이제 드러남으로써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강사로서 많은 재력을 갖게 되는 것,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형성된 과정이 이랬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교육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지만 그렇게 형성되는 부가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커넥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그렇죠.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향후에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직 교사들에게 4억 주고 문제 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부를 일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전 변호사님, 만약에 이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렇게 아주 중한 형을 매기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1회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어떤 과징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우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오는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우진 씨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뭐 어떤 조직적 범죄가 아니고 그다음에 정당한 어떤 문안 거래가 아니라 정당한 어떤 정보 수집 차원에서의 거래를 했을 뿐이다라고만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된다고 선 치더라도 글쎄요. 이제까지 우리가 방금까지 봐왔듯이 현우진 씨가 가지고 있는 재력에 비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